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진 형사라고 합니다. 뉴욕시 경찰국에서 일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됐고, 현재는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Drug Awareness Presentation 할게요. 약물 인식 Presentation. 어떤 약물이 우리한테 가장 접한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마초, 코케인, 그다음에 PCP, 오피오이드, 그다음에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 아니면 문자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 뭐 음주운전은 해당이 안 되지만은 약물하고 같이 혼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그 영화 배우들도 많이 약물 중독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느냐, 마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로 생각하세요. 먼저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 신체적, 사회적 또는 학문적, 그게 무슨 말이냐,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런 이유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상황에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들이 최고 가장 쉽게 간접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신체적으로 이제 몸이 아프다든가 하면은 진통제를 우리가 먹게 되죠. 아니면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 공부할 거는 많은데 시간은 얼마 없고 에너지는 없고 하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약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학문적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감정적 이유가 뭐냐? 특히 젊은 층이겠죠. 더 성장하고 싶은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신감을 느끼기 위해, 아니면 문제를 피하려고, 아니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아니면 좀 더 용감해지게, reckless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독립을 주장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 여러 이유로 이 감정적인 이유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물리적 이유, 편안한 느낌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기분이 더 좋아지려고, 아니면 에너지나 지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이유, 그건 이제 동료들에게 뭐 인정받고 싶다든가, 같이 어울리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누굴 만났을 때 긴장하고 싶지 않았을 때, 아니면은 수줍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요새 코비드 때문에 거진 2년 반 동안 사람들이 뭐 외로워하는 경우도 많고 대면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이유, 아니면은 가뜩이나 수줍음이 많은데 이 코비드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더 수줍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지 않게 그런 약물에 손을 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궁금증을, 특히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겠죠. 그 약을 먹으면 어떨까 궁금증 한다든가,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 해봐 이거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접하다든가, 아니면은 그 집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 드셔서 나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정신력이 없어 이러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유도 여러 가지지만 특히 약물이라는 자체는 어떤 이유든지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간으로는 도움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흔한 거, 진정제, 아니면 이제 신경과에서 이제 디프레슨 한다고 그러죠. 이건 이제 진정제 하게 되면은 특히 우리가 신체적으로 다쳤을 때, 이 몸이 아픈데 진정제를 안 먹으려고 해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먹다 보면은 몸이 괜찮죠.
그러면 이게 또 계속 생각이 나서 더 먹게 되고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중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 생각지 않았던 그 진통제를 먹어서 오버도스 됐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데 가능해요. 왜냐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같이 종합해서 맞게 되면은 그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오버도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통제라든가 신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생각지 않게 오버도스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뻐근하고 또 아프다 보니까는 자꾸 약을 드시게 되는데 생각지 않게 오버도스가 돼서 저희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보면 나이 드신 분이 무슨 약물이야, 무슨 약물 중독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각성제는 뭐 신체 시스템의 속도를 높인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스티뮬러스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현황이 오는 거죠. 뜻이 뉴욕시에서 이제 10대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약물이 있어요. 물론 10대들이 사용하는 약물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학교 안전요원과 NYPD 청소년 담당관이 가장 많이 발견한 약물은 다음과 같아요. 대마초, 엑스터시, MDMA, 말리라고 그러죠. 아편, 헤로인, 제약, 처방약, 아니면 코케인. 근데 그 중에서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주 사용한다기보다 아니 사지 못하는 거, 접근하지 않는 거는 이제 뭐 코케인, 헤로인, 말리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왜냐면 뭐 내 애들은 뭐 그런 거 안 해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친구들과 사귀다 보면 이거 한번 해봐 그 호기심 아니면은 같이 어울려고 하는 그 느낌에서 하고 싶어하는 충동력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코케인이라든가 대마초, 헤로인은 조금 돈이 들어가니까 학생들은 그런 것보다 이 처방약 아니면 제약한 약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처방약하고 제약 같은 거는 집안에 많거든요. 누구든지 한 번은 아파봤기 때문에 그 메디슨 캐비넷 각 집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거는 그 조그만 필 케이스를 갖고 와요. 파티할 때. 그래서 이 큰 볼에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집에 뭐 5, 6알이 있는데 얼마 안 되는데 하지만은 친구들이 여럿이 모이게 되면은 그 큰 볼에 다 집어넣으면은 그게 몇십 개, 몇백 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dare 해가지고 너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큰 볼에 섞어서 그걸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이게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사탕같이. 그러다 보면은 이 생각지 않은 오버도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내 애들은 그런 거 절대 안 해. 근데 안 하지만 집에서는 안 하지만 친구들이 모였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약은 그냥 메디슨 캐비넷에 놓는 게 아니라 처방약 같은 경우는 다 드셨으면은 드시는데 남았으면은 그걸 다시 파마시라든가 이런 데 갖다 주고 집안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또한 이제 다른 건 이제 마리화나나 대마초. 이제 마리화나 대마초라는 게 무엇이냐? 마리화나하고 대마초는 정신을 변화시키는 신경 정신 약물이에요. 뭐 옛날에 뭐 대마초 들어보시고 뭐
대마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캐니버스 해가지고 뭐 하나의 이제 식물의 원료예요, 그게. 근데 마리화나하고 대마초에는 한 400여 가지의 이상한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남용하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담배나 파이프 아니면은 봉이나 시가 등의 형태로 사용돼요. 그리고 때때로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되고 있고 또 마리화나는 또한 다른 음식과 혼합되거나 아니면 차로 끓여 마시기도 해요. 지금 제 앞에 이제 차가 이렇게 있는데 저 이제 녹차를 좋아해서 녹차 마시는데요. 이런 티백을 만들어요, 대마초를. 티백에네. 그럼 이거를 이제 차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요새 어느 정도 이것이 발전했냐 하면은 하나의 사탕같이 아니면 이제 패키지가 나와서 이게 향이나 아니면 herb 혼합물 아니면 포프리에 같은 형태로 다양한 이름을 갖고 팔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알려진 거는 이제 조커, 스쿠비 스낵스 아시죠? 옛날에 미국 영화 카툰 스쿠비두 해가지고 그 스쿠비 그 강아지 음식같이 하나의 크기같이 그래서 그 스쿠비두 스낵 그다음에 사이코, OMG, 스파이스, 미스터 나이스 가이, 그린 자이언트. 그린 자이언트 하면은 평균적으로 그 식품점 슈퍼마켓 가보면은 그 그린 자이언트 그 야채 팔잖아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린 자이언트 하면은 괜찮을 거 하는데 이것이 그 마리화나하고 포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팔아요. 특히 요새 그런 이제 마리화나만 파는 데가 있지만 또 이 그로서리 같은 데도 팔기도 해요. 그럼 조금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이거는 사탕 아니야? 이거 뭐 특이하네? 굉장히 호감이 가게끔 포장도 특이하게 귀엽게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은 멋모르게 좀 젊은 청소년 애들은 이거 뭐야 귀여운데 그리고 돈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는 사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게 그걸 사탕같이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과자같이 해서 이거 맛있다 이래서 먹게 되거나 아니면은 껌같이 씹는다든가 굉장히 우리가 가깝게 될 수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가게 가실 때 눈여겨보셔야 돼요. 무조건 거기에 뭐 포장이 이쁘다든가 아니면은 특이하게 생겼다 해서 호감 갖지 말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읽어보셔야죠. 마리화나나 대마초의 이제 단기 영향, 어떤 식으로 이걸 영향을 주냐. 이것을 폈을 때 기억이나 학습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걸 펴요. 아니면은 아까 말했듯이 왜곡된 인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사고와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이 조정력 상실하고 인식과 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운전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은 약간 술 마셨을 때 음주운전했을 때 약간 버즈 되면 나 기분 좋아 그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음주운전 자체가 나쁜데도 그게 불법인데도 하시는 걸 제가 가끔 봐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아주 심각한 손상을 미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만성적 영향은 무동기 증후군 관련 증사, 그러니까 사회활동이나 개인적 관심, 직업적 추구 및 대인관계 참여 욕구 부족을 돕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판단력, 기억력, 집중력 이것에 손상을 많이 끼쳐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량의 마리화나는 정신적 혼란과 공황, 반응 및 환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마리화나를 장기간 했을 경우는 이제 reduce motivation. 능력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paranoid and anxiety가 생길 수가 있어요. 초조함 같은 거. 그 다음에 항상 sleepy eyes. 아니면 dry mouth. throat cancer. lung cancer and disease. increases heart rate. increases appetite. increases blood pressure. weakens immune system. in men, decrease the sex drive and the sperm count. 이게 다 뭐냐? 그러니까 모든 기관을 굉장히 낮춰주는 거죠. 생각지 않은 것들. 하고 싶은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입은 자꾸 말라가고, 목, 암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빨리 뛴다든가, 아니면은, 음식을 계속 더 많이 먹고 싶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살이 찌고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되는 거죠. 살이 찌고 뚱뚱해지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살 빼기는 원하는데 뺄 시간은 없고 빼고 능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 기분 좋아지니까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닌데 그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weakened immune system. 이런 여러 가지로 마약을 했을 경우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나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기간 했을 경우는. 장기간이라 너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건데 근데 어쩌다 한두 번이 하게 되면은 자꾸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어쩌다 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이것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또 학생들이 접근하는 건 K2. 합성 카나비노이드라는 무엇이냐? 합성 카나비노이드는 마리화나의 주요 신경정신성 성분인 9-테트라하이드 카나비놀이라는 작용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화합물 종류예요. 하지만 K2는 마리화나가 아니에요. 다양한 합성 캐나비노이드는 제조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환경은 예측이 어렵고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냐. 굉장히 특이하게 다양한 이름. 딱 보면 눈에 팍 뜨게 그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유의하셔야 되겠어요. 또 다른 거는 엑스터시, MDMA 아니면 몰리. 엑스터시, MDMA 이거는 각성제와 환각제 역할을 해요. 활력을 주는 효과, 시간과 지각의 왜곡, 경험의 즐거움을 높여요. 그 다음에 청소년과 젊은 성인은 억압된 것을 줄이고 행복감, 친밀감, 감성 및 섹슈얼리티를 촉구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이게 들어보면 이제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즐거워하고 서로 친밀감 있게 사귄다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 그것을 도와주니까는 이걸 자꾸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다른 약보다. 그 다음에 MDMA는 엑스터시로 알려져 있지만 연구자들은 엑스터시 알약에 MDMA뿐 아니라 헤로인, 많은 기타 여러 약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어요. 이런 약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아요. 크리스탈 메스, 코케인,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기침 억제, 이게 over the counter cough suppressant. 사람들 기침하면은 특히 요새 기침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너 코비드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cough suppressant을 찾게 되잖아요. 기침 안 하려고 이제 그런 거 아니면은 DXM, dextromethorphan 아니면은 에피드린 그다음에 카페인 또는 엑서시로 팔리고 있는 MDMA와 유사한 약품이 약물이 남용될 경우는 사용자가 사망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약은 어떻게 남용됩니까? 이건 주로 알약 형태로 사용돼요.
아니면 때로는 부서서 코로 흡입하거나 아니면 말아서 피기도 하고 드물게 주사로 맞기도 해요. 그 다음에 MDMA는 분말로 제공돼요. 그 다음에 남용자는 일반적으로 스태킹, 한 번에 3개 이상 정제 복용을 하거나 피기배킹, 짧은 시간 동안 1년의 정제 복용으로 MDMA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신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엑서시즈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활동 증가, increase motor activity, 그 다음에 주의력 증가, increase alertness, 심박수 증가, increase heart rate, 혈압 증가, increase blood pressure. 이게 뭐냐? 모든 것이 굉장히 샤프하고 빠를 것 같고 heart rate 빨리 되니까는 살 빠질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운동할 때 heart rate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뭐 살 빼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죽음으로 갈 수가 있죠. 그다음에 말리 하게 되면 이제 말리 하게 되면은 한국말로 몰리? 말리 하면 이게 원래는 마리아나를 뜻해요. 말리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롱 지난번 어디 그 웹사이트 보니까는 뭐 한국에서도 아롱 팝 말리 이런 식으로 아롱 팝 말리 하면은 말리를 나는 안 먹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리 하면 이제 어떤 분은 그 메리를 줄여서 말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이름 줄여서. 근데 맞아요. 하지만은 속어로 쓸 때는 마리안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말리는 분자의 약자이고요. 약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페인, 메삼페타민 또는 기타 약물 및 물질과 함께 묶인 SSC와 달리 순수한 MDMA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성분들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뭐 이거는 이제 SSC는 이제 brain damage, addition to severe anxiety, paranoia and depression. 초조하고 그다음에 우울증 걸리고 paranoid가 있고 그다음에 blur vision 잘 안 보이고 teeth clenching 이를 이렇게 다문다든가 sweating, chilling, fainting, lung failure, increases heart rate and blood pressure, heart failure, 심장마비가 될 수가 있죠. liver damage, loss of appetite, vomiting, kidney damage, increases of body temperature, heat stroke, nausea, muscle tension. 아까하고 좀 틀리게 이거는 heart rate하고 blood pressure, heart failure, 그러니까 심장이 멈출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liver damage, 간이 망가진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하고 틀려서 이거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 해요. 그 다음에 kidney damage, 신장을 망가뜨리고 increase body temperature, heat stroke. 그러니까는 이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여름에 아주 뜨거운 날, 뭐 햇볕 하루 종일 있다든가, 뭐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 사람이 그 어지럼증이 생기고 히스트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SSD는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nausea 하면 이제 뭐 미식거린다든가, 그 다음에 muscle tension 근육이 이렇게 경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 SS는. 자, 처방의약품, 처방약 하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처방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숨길 수 있지만 약물 사용을 중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하기 위해 진통제와 같은 약을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약물을 섞어 쓰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의사 처방이 있는 약을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진통제죠. 아니면은 신경제. 그런 거를 사용했을 때 의사 지시대로 뭐 하루에 하나를 먹어야 된다 하면은 그걸 따라서 해야지. 아니야. 나는 의사 얘기 안 해도 난 2개 먹으면 더 괜찮아. 하고 2개 드신다든가, 아니면 3개 드신다든가,
갑자기 이 양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오버도스가 되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원래 본인은 나 이거 오버도스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나가거든요. 하지만은 의사 처방 지시대로 따라하지 않고 본인이 혼자서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몸은 내가 알아. 하고서는 그 약을 많이 흡입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오버도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의사 지시에 따라서 약을 드셔야 돼요.